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네. 얼마 있다 가정하고 네. 물건을 사면 네. 어떻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극을 한번 해보죠. 가정을 하고 갖는 것부터 뭐 이제 그 이후 단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예산을 제가 드려볼게요. 우리 뭐 다 상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크게 1억 정도, 아 1억. 1억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단색화 몇 점을 빼놓고는 단색화 네. 하나 사고 싶은데. 단색화는 그러면 한 10억. 네, 그냥 10억. 예산 없이 예상 그거 없이 내가 그냥 사서 마음대로 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작품을 사실 건가요? 저는 근데 네. 이번에 아트페어 가면서 보니까 네. 확실히 약간 자연 풍경이나 네. 꽃이나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아트 페어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무라카미 다카시나 이후환전에 가면 한 작가 작품만 집중해서 보고 아니면 보통 여러 작가 참여하는 것도 주제를 갖고 미술관 전시를 하다 보니까 다양성 면에서 좀 떨어져요. 근데 아트 페어는 진짜 다양하죠. 맞아요. 취향이 조각부터 시작해서 뭐 네. 미디어 아트, 그 다음에 뭐 추상화, 꽃그림, 풍경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걸 좀 별로 하는구나. 그래서 풍경화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풍경화를 어디에다 거실 건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돈은 일단 쓰시니까 풍경화도 마음에 들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품을 이제 제가 미술관이나 이런 판매 관련 업무를 도와주거나 판매하다 보면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작품이 갔다가 문 앞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품이 현관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샤시도 뜯어봤어요. 이삿짐 사다리 차를 벌써 샤시도 뜯어봤는데 샤시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옛날식 아파트는 좀 괜찮은데 최근 아파트는 고층에 창문도 못 열게 되어 있고 현관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작품을 막 사시면 아파트 벽 사이즈는 재셨는데 문 사이즈를 안 재셔가지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작품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꽃그림이나 산그림을 어디에 거실 건가요? 저는 일단 거실? 거실? 네. 집에 이제 거실에 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이즈도 대충 그 거실에 맞게 사셔야겠죠. 네. 근데 엄청 크게 말고 네. 그냥 한 요 정도? 어허. 네. 요 정도라고 하는 게 네. 보통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네. 호수로 얘기합니다. 몇 호 정도죠? 네, 몇 호 정도냐면 제가 호수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호 사이즈. 1호 사이즈가 우리 엽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닥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 손바닥보다는 작고 유진님 손바닥 정도보다 좀 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편 엽서가 1호 사이즈입니다. 네. 그럼 1호 사이즈가 100개 있으면 100호입니다. 네. 10개 있으면. 근데 이제 100호 정도 되면 100호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제 기준입니다. 보통 여성분들 키가 일반적으로 미술관에 가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키가 한 160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여성분들이 그냥 누웠다 생각하세요. 160 정도 되는 사람이. 가로가 한 160 몇 정도가 나오는 길이가 100호예요. 많이 크네요. 네. 그래서 100호를 사시겠다고 뭐 자본이 있으시면 사는데 100호가 정말 집에다 걸어놓으면 보통 아파트면 아파트 층고가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림만 보입니다. 소파도 치우셔야 돼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보통 작품을 걸고 싶은 위치가 소파 뒤에라던가 아니면 좀 거실이 좀 넓다면 TV나 TV 사이드 쪽 벽에 걸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치수를 좀 재야 되는 아까 요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요 정도 사이즈면 한 30호에서 50호. 네, 만약 혼자 사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면 30호도 충분합니다. 네, 일단 호수로 30호 정도. 30호 정도. 그럼 이제 풍경화에 30호 정도라고 하면 예산을 한 얼마 정도 잡으실까요? 그래도 한 100은 나오지 않을까요? 100이요? 네. 사실 아트페어에서 100을 갖고 살 수 있는 작품 많이 없습니다. 너무 싼가요? 싸다 비싸다고 하지만 네.
이게 아트 페어 자체에서 100 이하 작품을 찾는 건 정말 소품 작품들밖에 아, 없어요. 소품 정도? 네, 소품이면 한 2호, 3호 아니면 간단한 드로잉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해요. 물론 소품이랑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00 정도보다는 제가 보기에 한 3에서 50% 정도의 풍경화라면 작가님은 조금 뭐 나이가 있으신 분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외국 작가를 원하시나요? 신진이어도 상관없나요? 저 신진이어도 상관없어요. 신진이랑 상관없으면 그 정도면 한 5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500 정도면 미술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정도를 재학하시거나 아니면 석사나 박사 정도를 졸업하신 한 유진님 정도 되는 한 30, 뭐 40요 안쪽. 너무 넓게 잡았나요? 아무튼 우리가 젊다고 하는 작가들이 앞으로 좀 촉망한 네. 그 작가들 가격이 한 50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500을 네. 가지고 풍경화나 꽃그림을 하나 사셨어요. 네, 샀어. 자, 그 다음 과정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돈을 주고 사셨잖아요. 미술 작품을 거래할 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거래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작품을 사셨어요. 네. 이제 갖고 어떻게 가지? 그거죠. 이제 그거부터 걱정이 되죠. 네. 근데 그거 걱정하기 전에 또 하나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거래 기록을 남겨야 돼요. 아, 이게 뭐 대파시던 안 파시던 간에 작품은 작품 보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뭐죠? 네. 작품 보증서는 뭐 보석도 그렇고 네. 뭔가 이런 걸 보증해줘야 만든 사람이 이게 18K 금이 들었다, 14K다 이런 보증서를 받잖아요. 네. 작품 보증서는 작가가 지금 젊은 작가니까 살아있을 거니까 작가가 써주는 겁니다. 작가가 작가 이름,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직접 그렸음을 증명함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줘요. 그 보증서를 그 당일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어차피 거기 없어도 그 서류상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작품을 사면 보증서를 뭐 뒤에 붙여서 따라오던가 아니면 등기로 따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꼭 받으셔야 되고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영수증 혹시 물건 사면 잘 받으세요? 요즘? 네, 저는 좀 받는 편이세요? 그거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영수증. 네, 영수증. 그러니까 보증서는 보증서고 이 작품을 얼마에 구매했다는 구매 내역이 남긴 영수된 그것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되팔 때 작품을 되팔거나 아니면 뭐 물려주거나 누구에게 선물을 해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영수증. 네, 그래서 10년 뒤에 판다. 네. 10년 전에 500이었으니까 네. 지금은 얼마 정도 하겠구나 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작품을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이 작품이 진품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경매에 내놓을 때 옥션이나 이런 데 내놓으면 작품이 되게 쉽게 팔릴 것 같지만 옥션은 감정 단계가 있어요. 작품이 제가 아무거나 그냥 복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뭘 믿고 팔아주겠어요. 그러면 감정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보증서나 영수증이 있다면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컬렉터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작가님이 상주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같이 사진 찍으세요. 앞에서. 작품 앞에서. 작품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보증서 같은 거 들고 벌써 작가님이랑 같이 팔짱 끼고 찍으세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진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자료가 사라지고 작가도 사망해서 없고 막 이럴 때 어떤 사진들이 빛을 발하냐면 작가랑 그 사람이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엄청난 자료인데? 네, 그 자료 때문에 뭐 가치가 없던 작품이 갑자기 막 1,000억 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가도 없고 뭐 갤러리에 관련된 분도 없다 그러면 본인이라도 거기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뭐 부산 바마에 몇 년도에 참가했다. 이거를 핸드폰에만 두시지 말고 아예 프린트해서 작품 뒤에 붙여두세요. 작품은 나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품은 나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증서나 이런 걸 다 서류 처리를 했습니다. 세금도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지불도 하시고 했어요. 자, 그럼 선택권이 있죠. 작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어떻게 가져가죠? 근데 원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장해 주십니다. 바로 거기서? 네, 그런 갤러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트
그 아트페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작품은 팔려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흥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작품을 그 전시가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하는 갤러리도 있고 또 어떤 갤러리는 그냥 초반부터 팔리는 대로 작품을 띄워버리는 갤러리도 있어요. 아 그럼 다른 걸 걸으면 다른 걸 걸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빈칸으로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우리 다 팔렸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가면 작품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고 스티커, 빨간 스티커만 탁탁 붙어있거든요. 네. 그 큐레이터 입장에서 그 빨간 스티커가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성격이 다 좀 다르긴 해요. 갤러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호 정도면 네. 들고 가실만 해요. 차가 있거나 네. 가깝게 택시나 KTX 타고 서울로 오신다고 하면 30호 정도면 한 손에 들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적인 유화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종이나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근데 보통은 아마 갤러리 쪽에서 어떻게 받으실 건지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배송료도 배송료인데 네. 액자를 추가할 건지 말 건지. 아. 보통 지금 유화가 프레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아니라 프레임이 없죠. 그러니까 캔버스 상태에 배전만 돼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 상태로 거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공간에 따라서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집에 아이가 있어서 뭐 작품을 계속 만진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 로비에 걸린다거나 이러면 액자에 해야 되지. 액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크릴로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네, 그럴 때는 작품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구매자 측에서 그걸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맞춤. 그러면 이제 액자나 이런 걸 맞추게 되면 그 제작 기간까지가 더 걸리겠죠. 또 반대로 작품만 갖고 와서 아시는 액자집이 있으면 액자집에 그냥 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징, 운송 네. 이런 것들 이제 다 감안하셔야 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 뭐 하나만 사실 건가요? 하나 더 샀지나?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한번 사볼까요? 풍경화 샀으니까 또 뭐 사보실까요? 인기 있는 거 하나 사놔야죠.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